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음향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마이킹 3대1 골든 룰, 그다음에 RMS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소리의 전달 모양.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음향에서 약간 이렇게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책에도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고, 뭐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그게 이해가 가고 그게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게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아무리 정답이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이킹의 3대1 골든 룰에 대해서 책을 보면 꼭 나와요. 이제 특히 스테레오 마이킹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한 음원에 대해서 마이크를 두 개를 쓸 경우에, 마이크를 두 개를 놨을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캔슬, 그 간섭이 가장 적은 기본 룰로 만들어 놓은 게 3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처음 책 냈을 때 생각했던 거, 그때 이해했던 것들이 약간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얘기도 있는데, 워낙 뭐 보는 책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생각했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킹에서 그 하나의 음원에 이제 두 개의 마이크를 쓸 경우에 그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래서 그 거리에 의해서 이제 뒤에 발생하게 될 그 위상의 그 간섭,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제 골든 룰, 그리고 황금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다면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마이크로폰 3, 2, 1 룰, 뭐 골든 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로 놨을 때 음원에서 하나의 마이크 요 거리가 1이면 이게 이제 3피트니까 3핏이면은 요 마이크 두 개의 간격을 9핏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정석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골든 룰을 또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음원에서 마이크를 두 개를 놨을 때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요게 1이면은 요게 이거는 또 3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1이면은 2, 3이죠. 그러니까 요 3이라는 게 이 거리가 아닌 거고, 여기 음원에서부터 이제 요 거리의 3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제 위상 소멸이 적다라는 거. 이것도 실제 이 방법이나 뭐 앞에 그 봤던 방법이나 기본 이론적인 것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상이라는 것이 그 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그 1의 이 위치에서 플러스의 방향이 이제 포지티브가 커지면은, 그럼 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같은 거리니까 그럼 여기서는 네거티브가 커질 거고, 이게 다시 이 부분이 와야지 같은 포지티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확하게는 요 주파수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지나간 뒤에 다음번 사이클에서 같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감소가 아닌, 캔슬이 아닌 이제 증가, 아니면 이제 동일한 뭐 양, 완벽하게 똑같다면 증가한 거고, 완벽하게 틀리다면은 180도면 역유상이니까 캔슬인 거고. 이제 그런 원리라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요 거리를 놓고 마이킹을 하면은 위상 소멸이 적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방식에서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실제 여기에서 요 마이크에서 들리는 사운드와 과연 이 마이크에서 들리는 사운드가 그 180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캔슬이 될 만한 동일한 양이냐, 다를 수 있죠. 예. 음압에 우리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음압이 마이너스 6dB가 떨어지죠.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음압이 이 마이킹에서 들어오는 것과 이 마이킹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음압이 차이가 나요. 그것도 1번이고, 두 번째는 실제 이 거리에서 들리는 직접음과 요 주위의 간접음, 그 다음에 여기서 들리는 직접음과 간접음에 믹스된 것들이 소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실제 이 원칙에 의해서 해놨을 때 과연 여기에서 들릴 사운드가 여기에서 들릴 사운드와 동일한 사운드겠느냐. 그래서 실제 이거를 우리가 얘를 요 절반 부분, 그러니까 이제 1배, 2배 되는 부분에 놨을 때 우리가 요 기본 공식에 의하면은 이 캔슬이 돼야 되는데 과연 확실하게 캔슬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요 거리에 따라서 물론 틀릴 것이고, 그것이 이 거리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어떤 헤르츠인지, 우리가 그거는 이제 소리의 빠르기를 생각해 보면은 1초에 340m니까 그럼 이제 20Hz는 그 한 주기가 17m고, 그럼 이제 17m면 17m의 절반인 이제 8.5m라는 게 요 한 주기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8.5m에다 음부터 떨어뜨려 놓고 이게 그 다음 거 17m에다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주파수, 그래서 이게 1.7m면은 이제 몇 헤르츠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계산해 보세요. 아니면 이제 17cm, 그럼 몇 헤르츠다. 그럼 거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위상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파수가 어떤지, 어떤 위상의 사운드가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음향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가 음향을 공부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마이킹도 놓고 뭐 어떻게 하고 그냥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을 해요. 동일한 실수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거는 그렇게 이 방법, 그래서 이 3대1이라는 요 골든 룰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에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음원이 이렇게 동일한 음원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동일한 음원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코러스처럼 인원이 많아요. 이렇게 인원이 많았을 때는 음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 하나가 아니고 여기 이제 음원이 이게 다 이 사람들 숫자만큼의 직접 음이 있고 반사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이제 이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났을 경우에 위상 소멸이 적다라는 것. 즉, 이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 마이크로 이제 들어가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로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요 비율을 이렇게 3, 9, 그러니까 이제 1대 3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아까 그 말한 골든룰, 우리 이제 왜 3이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요 반주기가 이제 그 1이라는 거고 이거의 3배.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 놓으면은 우리가 그 처음 나오는 에너지의 변화가 그 3배가 되는 부분에서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2배면은 얘는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그게 캔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막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고 이렇게 언급된 책이 많은데 실제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고려를 하려면은 이 거리에 이 구가 맞다면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소리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갈 텐데, 그럼 사실상 이 음원과 이 마이크의 거리는 9핏이 넘죠.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운 것처럼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은 요 3의 제곱과 9의 제곱을 더하면은 요쪽 면에 제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 3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요 3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은 요 C, 요 면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요, 3, 3, 9에다가 9, 9, 81에서 그 더한 9에다 81 더한 90이죠. 그럼 얘가 90을 루트로 나눈 거, 루트 90 루트. 그럼 9.48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은 9.48 핏이라는 거라고. 요게 9.48. 그럼 9.48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정확하게 3대 1이 아니잖아요. 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얘가 9가 요게 돼야 돼요.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얘는 9보다 짧아야 되는 거죠. 요게 9핏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다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얘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숙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 얘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걸 2로 해놨을 때 2핏, 이걸 6핏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얘가 6핏으로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그 골든룰을, 황금률을 정하는 정확한 목적인 그 플러스로 올라갈 때 파형이 동일하게 거기서도 플러스로 올라가게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번은 일단 이 마이크로폰 마이킹 하는 거에 이 황금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RMS라는 게 있어요. RMS. 우리가 RMS를 이제 루트 값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피크 레벨과 RMS 레벨.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크 레벨 기준으로 플러스 4dB, 그러니까 그 크레스트 팩터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크레스트 팩터는 이제 RMS와 피크의 차이인데, 그 크레스트 팩터를 그냥 딱 말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RMS 레벨에다 놓는 거, RMS 레벨을 플러스 4dBu 아니면 이제 그걸 마이너스 18dBfs 이렇게 디지털에서 정리를 해 놨을 때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 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RMS를 마이너스 4dBu로 했다라는 게, 그게 실은 이제 20dB를 더한 크레스트 팩터가 오디오에서 20dB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플러스 4dBu로 한 그 RMS를 놓으면은 플러스 24dBu의 피크 레벨을 커버한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헤드룸이라는 것을 실은 사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신호를 피크까지 때려 놓으면 그게 계속 RMS는 플러스 4dBu라는 거니까, 그럼 게인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실 때 플러스 4dBu에 맞추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게 평균값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노미널 레벨, 레퍼런스 레벨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럼 플러스 4dBu에다 놓으면은 그게 자연히 피크를 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의심을 안 해보셨나? 하여간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어떤 이제 착오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그 RMS를 그 문자 그대로 루트 메저드 스퀘어라는 그 루트 값이라는 거, 평균 값이라는 거를 이제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것은 피크 값에 대한 루트 값이니까, 피크 값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거의 평균 값을 우리가 이제 RMS로 이해를 하고, 게다가 또 VU라는 거, 우리 VU 미터, 그래서 그게 플러스 4dBu라는 것에 지정을 해놨다 하면, 그 VU라는 것은 RMS니까 어떤 레벨에서의 우리가 평균 레벨을 RMS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시니까 개별적인 단어들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개인을 얼마큼 키우고 어떻게 레벨을 쓰실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쥐가 나야만 돼요. 그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써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경험으로 써오셨던 거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RMS라는 것을 이제 그 수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공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인파라는 그런 이 교류에서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이 RMS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 거고. 근데 우리가 실제 이 RMS라는 것을 어떻게 이 음향 시스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기준을 삼을 만한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어떤 값.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지금 여기에서 요 기본적으로 이 움직이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러다가 조금 크게 말하면은 이제 올라가겠죠. 빨간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제가 지금 거의 15분 동안 떠들었는데 15분 동안 말하는 요 기본적인 크기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크기를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라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 레벨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RMS 레벨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게 RMS라는 게 정확하게 용어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용어를 여기다 붙이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준값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준값에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보이시는 것처럼 기준값의 피크가 지금 여기 쪼개 있잖아요. 이렇게 피크. 그러니까 요 피크를 뛰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에서는 마이너스 18dB로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게 게인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은 그게 소리가 커질 때 엔지니어가 볼륨을 안 올려도 올라갈 공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헤드룸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내가 더 레벨을 더 키울 수 있는 공간 그 헤드룸을 잡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RMS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은 RMS 그 자체를 어떻게 실무에서 다르게 이해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RMS는 RMS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 피크 기준으로 사용하는 모두 음향 시스템에서 자꾸 RMS라는 그 크레스트 팩터에서 그거를 특히 이제 그 용어라는 게 크레스트 팩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RMS까지 포함해서 헷갈리는데 그건 접어놓고 우리가 이제 크레스트 팩터를 이 음향 시스템에 운용해서 활용할 때는 크레스트 팩터에서 그 RMS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준 레벨, 그 기준 레벨에 있는 그 피크라는 거지. 기준 레벨이 가지는 피크 값. 그리고 이제 원래 거기에서 가장 큰 피크, 가장 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가장 키울 수 있는 그 피크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크레스트 팩터, 그 개인 스트럭처 상에서의 크레스트 팩터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해결이 좀 되실 거예요.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리의 전달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의 전달 모양을 음향을 그냥 막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를 하고 그냥 지나치면은 자꾸 이렇게 머리에 뭐가 남냐면은 사인파가 남아요. 사인파 모양.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꼭 소리가 이렇게요. 웨이브를 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그 확산이나 아니면 이제 굴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벽을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것을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근데 실은 소리는 무조건 앞뒤로만 나가요. 앞뒤로만 그러니까 공기를 앞뒤로 미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파를 배운 것은 그거는 이제 사인파라는 거 그 기본 원리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해당되는 에너지의 양의 변화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플러스 쪽으로 변하는 양, 마이너스 쪽으로 변하는 양.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소리는 공기를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밀리는 게 우리가 사인파로 보는 소리의 성질에서 양이 늘어나는 거고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게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밀고 다시 원래 들어오고 다시 밀고, 그러니까 그 밀린 소리들이 이렇게 쭉 나가겠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뭐 웨이브 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파장이 20Hz가 17m 그러면 이게 하나가 17m 그럼 소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뭐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야. 누가 그걸 몰랐다고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느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이거를 그렇게 당연한 것을 무슨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되면은 이 강의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보를 위한 거고, 아니면 이제 뭐 경력자인데 격리하실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자 저도 시간 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오늘 뭐 세 가지 일단 얘기했고, 요 음향 공부 시리즈를 좀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구독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바이.